자, 이번에는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사실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강조하는 거는 학교 공부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첫 번째,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선생님이 만약에 요 한 문단을 가지고 수업 시간 1시간을 할애해서 쫙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량은 요만큼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요만큼 했어. 그러면 그 부분 중요한 내용이고 무조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막 별표를 쳐야 돼. 별표를 쳐야 돼요. 별표를 막 5개씩 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반복적으로 말하는 문장,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단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문장을 메모해 놓거나 그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단어라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펜으로 막 색칠을 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예 대놓고 중요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야, 얘들아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얘들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완전 막 대문짝만하게 별표를 막 쳐야 되겠죠. 막 밑줄도 긋고.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수업 시간에 별표 치고 밑줄을 긋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 선생님이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고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자, 요게 첫 번째로 쓰는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강조하는 건 어느 부분에 강조하고 밑줄을 그어야 되죠? 그쵸?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하고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요렇게 내용이 있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런 친구 되게 많아. 그냥 쭉 치면서 그냥 밑줄 쳐. 선생님은 밑줄 다 치는 애도 봤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밑줄을 쳐. 그리고 나서 다 보면 다시 밑줄 쫙 치면서 공부해. 물론 이렇게 공부해서 공부 잘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밑줄을 모든 영역에다 다 치는 거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냥 밑줄이 많이 쳐진 걸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머리 같이 하는 거야. 머리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야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려면 선생님이 그 이전 시간에 알려줬던 구조화 방법 있죠. 그 구조화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내용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이제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상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을 밑줄 치는 거였고, 두 번째 상황은 선생님이 알려준 구조와 방법을 사용해서 뭐가 중요한지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밑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는데 뭐에 강조를 하냐면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 색깔이 좀 색깔펜이 필요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뭐 요 정도 색깔펜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색깔펜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일단 사림은 선조대.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선조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대요.
그럼 파란색으로 서인과 네모를 치자. 네모.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얘네가 뭐 했냐면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했다. 이렇게.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 왕. 어떤 시기, 어떤 왕 때 일어난 일이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붕당이 뭔지. 그 다음에 요 녹색은 이때 당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얘네 붕당이 한 일.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요 방식으로 보자. 자, 광해군 나왔으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광해군 때는 동인에서 분리된 북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북인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뭐 했냐면 전후 복구 사업과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요렇게 밑줄을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조 반정으로 왕 나오죠. 왕. 인조 때 북인이 몰락했대. 북인은 어떻게 됐대? 북인은 몰락했대. 일어난 일이니까 몰락. 녹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붕당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됐구나. 그래서 얘네 서인과 남인은 양난 이후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켰다. 양난 이후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켰다.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공론이 서원을 통해 형성됐다. 요때 일어난 일이니까 요걸로 정책에 대한 공론이 서원을 통해 형성됐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붕당 간 공존관계가 유지됐다. 요거는 붕당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란색으로 밑줄을 칠게. 붕당 간 공존관계가 유지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났대.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다. 요거는 붕당과 붕당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니까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밑줄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을 치지 않을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숙종 나왔다. 임금 나왔네. 임금. 자, 여기 붕당도 이렇게 서인과 남인은 어떻게 했다고? 대립을 했다고. 대립 관계니까 파란색 밑줄. 근데 이 대립이 어떻게 됐어? 환국으로 격화되었다. 자, 서인과 남인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가혹한 보복과 탄압을 가했대. 그러니까 번갈아 집권했대. 서인이 집권했다가 남인이 집권했다가, 서인이 집권했을 때는 남인 탄압하고,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서인 탄압하고, 이런 얘기겠죠? 자, 이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요게 또 중요한 내용 같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요거는 좀 표시해 주려면 요렇게. 요게 갈라졌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면 좋겠네. 갈라져서 대립이 더욱 심화됐대. 요건 붕당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파란색 밑줄 치고,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고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가 나타났다. 숙종은 극심해지는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탕평교서를 내었대.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탕평교서를 내리기도 했지만 어때? 제대로 안 됐구나. 자,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를 활용했냐면 색깔 세 가지, 색깔을 활용했고, 도형을 활용했고, 밑줄을 활용했어요. 요 세 가지의 요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한눈에 확 들어와요. 요게 선생님이 아까 앞선 맨 첫 번째 구조화 영상에서 어떤 지식을 공부할 때 원재료를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습득한다고 그랬죠. 이 원재료가 보통 글, 다듬어지지 않은 지식, 글인데 요 습득을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텍스트에 나만의 색깔, 나만의 도형, 나만의 밑줄 치는 방식을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도 가공의 일종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반복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요약할게.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를 활용하는 첫 번째 상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대놓고 강조하는 내용. 여기는 반드시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강조하고 두 번째 상황이 뭐였죠? 자, 다 공부를 해서 구조화도 다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딱 두드러져 보일 경우에 그 부분에 그냥 밑줄을 치는 거. 이건 혼자 공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친다기보다 내용의 요소를 구분해서 나만의 색깔, 나만의 도형, 나만의 밑줄 치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식을 가공하는, 글을 가공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전략으로 한번 이렇게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